이번 시간에는 24년도 신규 품종으로 등록된 해강 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강 품종은 수원 652호가 되겠습니다. 출수기는 8월 13일인 중생종 품종으로서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수바라와 도복의 안전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복합 내병성을 갖춘 이 해강 품종은 도열병에는 중강이지만 신입 입마른병과 줄무늬 입마른병에 강하고 벼멸구에 저항성 있는 품종입니다. 특히 이 품종은 수바라율이 9.9%로서 벼가 생육 후기에 서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오는 수바라의 안전성 있는 품종입니다. 쌀 수량은 542kg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때 재배상 유의점은 내냉성이 약하므로 고냉지 등 상습 발생지 재배는 회피하여야만 됩니다. 신입 입마른병 K3A에 저항성이 없고 특히 오갈병 등 해충의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적기 기본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물을 너무 일찍 떼면 등수기 불량해서 도정 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완전 물떼기는 벼가 출수하고 나서 35일에서 40일까지는 물을 담수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또 이 품종은 키다리병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키다리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됩니다. 중북부 지역,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수바라에 강한 품종이 조생종은 해들, 이번에 품종이 된 해강은 중생종입니다. 나들미,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해들의 수바라율은 7.7% 반면에 해강은 9.9%, 나들미는 10%대 범위로서 이 세 가지 품종들이 중북부 지역에서 수바라에 문제가 되는 안개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해강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서해 바람을 따라 날아오는 벼멸구에 강한 벼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적응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멸구에 강한 품종은 친들, 친농 이 두 가지 품종밖에 없었는데 24년도에 새로 해강과 강다참 품종이 벼멸구 저항성 품종으로 등록이 돼서 모두 4개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우리나라의 벼멸구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피해를 입은 후부터 친들에 대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해강의 출수기는 8월 13일이고 벼 키는 81cm입니다. 이삭은 13개로 적은 반면에 벼 알수는 126개로 많이 달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수 비율은 85.7%이며 현미의 천립중은 22.2g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별 출수기를 볼 것 같으면 수원 지역에서는 8월 13일, 화성 지역에서는 8월 10일, 여주 지역에서는 8월 15일, 인천 지역에서는 8월 18일, 춘천 지역에서는 8월 17일, 청주 지역에서는 8월 10일입니다. 중부 평야지에서 출수기는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대비 품종인 화성 495kg보다 9% 정도 증수되는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벼 키는 76cm고 도복과 연관된 3절간이 9.4cm로 짧기 때문에 도복의 안전성 있는 품종입니다. 포장 도복을 1에서 3까지를 강한 품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해강은 포장 도복이 3입니다. 3이라고 하면 벼 이삭이
16에서 30% 정도까지 기울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포장 도복이 화성처럼 오라고 표기된 것은 31%에서 45%까지 이삭이 기울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장 도복이 1이라고 하면 전혀 넘어짐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지만 1에서 3까지는 도복의 강한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모짜리 검정에서 도열병 발생이 평균적으로 4.3입니다. 1에서 3까지는 강한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3에서 6까지를 중정도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 해강 품종은 4.3으로서 중간 정도의 잎돌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돌병에 대한 저항성을 볼 것 같으면 화성보다 이병 수율이 낮은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흰잎 잎마른병 K1, 2, 3에는 강하지만 새로운 네이스인 K3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줄무늬 잎마른병에는 강하지만 이 줄무늬 잎마른병은 애멸구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오갈병 쪽에도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강 품종은 흰잎 잎마른병 K3A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잎 잎마른병이 발생이 되면 등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량 감수율이 15% 정도 오게 됩니다. 근데 피해가 큰 해는 30% 정도까지의 수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들이 K3A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흰잎 잎마른병 발생된 지역에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직후에 바로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벼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는데 그 균이 토양에서 월동을 해서 해마다 발생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수로에 분포하고 있는 나도겨풀, 줄풀, 겨풀이 바로 이 흰잎 잎마른병의 전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로에 박테리오파스가 굉장히 밀도가 높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 이 박테리오파스가 흰잎 잎마른병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농수로의 물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농수로의 물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오히려 피해 면적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지하수로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흰잎 잎마른병이 발생된 포장에서는 그 균이 해마다 월동을 하기 때문에 강한 품종을 재배를 하던가 태풍이나 바람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논둑에 나도겨풀, 줄풀, 겨풀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줄풀을 제거를 해주시면 흰잎 잎마른병 발생이 19일 정도 늦춰지게 되고 또 피해 면적도 47%가 경감이 됩니다. 또 가을에 추경을 쳐주시는 것이 흰잎 잎마른병의 밀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잎 잎마른병이 발생되는 상습지 지역에서는 이 해강 품종은 벼멸구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율은 81.9%고 도정률은 72.7%가 되겠습니다. 백미 완전잎률은 90.4%로 화성에 비해서 높은 경향이었고 특히 완전미 도정 수율도 65.8%로서
대비 품종인 화성에 비해서 2%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백은 쌀알의 가운데의 투명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복백은 쌀알 전체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건데, 신백과 복백이 일이 발생된 것은 쌀알의 전체 면적에서 5% 정도 발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없게 되는데, 이 해강 품종은 단백질 함량이 5.1%로 낮고 아밀로스 함량도 19.7% 낮습니다. 또 윤기치도 77.6%고 밥맛 관능 검정도 0.50으로서 높은 품종입니다. 밥맛 관능 검정을 할 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평가를 합니다. 마이너스 3 쪽으로 갈수록 밥맛이 없고 플러스 3 쪽으로 갈수록 밥맛이 좋은 품종인데, 이 해강 품종은 화성에 비해서 밥맛이 월등히 높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성한 품종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해강 품종은 출수기가 8월 13일이고 벼 키는 81cm지만 도복에 강한 품종입니다. 흰잎 잎마름병 K123에는 강하고 애멸구에서 발생되는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도복에 강하고 특히 수발화율이 9.9%로서 낮은 품종입니다. 복합 내병충성으로서 흰잎 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에는 저항성이 있지만 내냉성에 약하고 키다리병에 약하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며, 또한 완전 물떼기를 일찍 해버리면 도정률이 떨어지고 등수불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완전 물떼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